등과 허리가 움직임이 부족해지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등과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허리가 괜찮은지를 자가 진단하려면 옆으로 앉아서요, 반대쪽 한쪽 다리를 위로 올리고요, 양손으로 무릎을 쭉 잡아 당겨서 반대쪽 겨드랑이에다 가져가요. 이 동작이 잘 안 되면 고관절이 좀 딱딱한 거예요. 이 동작으로 내가 스트레칭이 필요한 사람인가, 스트레칭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허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몇 가지 순서가 필요한데요. 우선 허리 건강을 위해 평소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뭘까요? 허리 부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허리 부상을 당하는 이유, 또는 그 허리 부상을 잘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치료적인 부분에서도 치료 시기를 놓쳤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허리의 위에는 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흉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허리 밑에는 골반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체가 허리는 움직임이 많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적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등이 많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리 밑에 고관절이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등과 허리가 움직임이 부족해지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내 등과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 개를 확인했는데 괜찮다라고 하면 허리 자체에 근력이 없으면 그거 역시도 부상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물론 어떤 동작을 잘못해서 허리를 다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계속 완벽하게 정확한 동작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덜 부정확해도 내 몸이 건강하다면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과 고관절의 부드러움, 그리고 허리 자체에 강한 근력,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또는 지금 책상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저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앉거나 섰을 때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해야 이 압력이 분산이 되면서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든 이거 하나만 하면 허리가 안 아파요 라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허리가 움직임도 많고 어떤 기능도 많기 때문에 각각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부상이 생겼는지 조금씩 달라서, 누군가에게는 A라는 동작이 좋고 누군가에겐 B라는 동작이 좋고 누군가에겐 C라는 동작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존재하긴 하지만 스트레칭이나 어떤 운동을 하나에 몰빵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가 하는 일은 구부리고 펴고, 그죠? 회전하고 회전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구부리거든요. 그 다음에 야구공을 던지면 대각선으로 던져요. 뭐 이런 동작들에서 모두 건강해야 건강한 허리니까요. 그래서 운동은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운동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하는 거는 건강을 지키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스포츠도 그렇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가 좋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아요 라고 하는 건 약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러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웨이트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데 스트레칭이 좋아요, 근력 운동이 좋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근력이 없어서 허리나 무릎에 그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근력 운동을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딱딱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가미된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남녀가 다른 운동을 하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이 제가 볼 땐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허리에 좋은 간단한 운동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허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이 좀 바르게 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의 구부러짐, 보통 스쿼트 동작 또는 데드리프트 동작이거든요. 의자를 제가 옆으로 돌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의자의 끝에 앉아주세요. 끝에 앉고요. 그리고 양발은 어깨 넓이 벌려주시고요. 양손을
그냥 뭐 가볍게 앞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쑥 이렇게 숙여보세요. 양발에 압력 들어왔나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떼볼게요. 잘 안 되시죠? 다시 앉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입니다. 대신에 허리를 펴서 상체를 숙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서 살짝, 아마 코어에 힘이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나요? 허벅지, 그쵸? 왜냐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척추를 잡기 위해서 코어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그 플랭크의 기본 동작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고관절에 접히는 유연성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동작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 다리 근력하고 코어 근력이 약하시다고 보면 돼요. 보통 이제 코어 운동은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다른 운동에 비해 하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밖으로 내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약해진 거를 잘 몰라요. 내 팔은 얇아진 게 보이거든요. 근데 내 코어는 약해진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의 순서라고 하면 코어가 먼저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팔과 다리 운동이 붙어가는 게 일반적인 가장 좋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코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의자의 끝에 앉아서 다리 살짝 들어보실게요. 한쪽만. 코어에 힘 들어왔죠? 들어왔나요? 그죠? 그리고 얘를 들어 올려 보실게요. 위로. 내리고, 들고, 내리고. 코어에 힘 들어오시죠? 그죠? 얘가 다리가 움직이면서 코어가 강화되는 거예요. 대신에 들어 올릴 때 호흡을 뱉으면 더 강해져요. 대신에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빨리 하면 허벅지 근육을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 고관절의 앞쪽하고 코어에 힘이 들어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이 코어를 강화시키기에 가장 좋아요. 앉아서 사무실에서 하기엔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잘 되면 보통 이제 요렇게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는 동작 있죠. 양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양발. 의자를 손으로 살짝 짚으시고 다리를 살짝 내렸다가 천천히. 네, 그대로 둘, 그렇죠. 셋. 코어 운동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어는 원래 우리 몸에 속근이라는 근육과 지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속근은 빨리 움직일 때 발달해요. 그게 허벅지, 팔 운동들이에요. 코어는 느리게 움직일 때 작동해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빨리 하잖아요. 코어 작동이 안 돼요. 천천히 지금처럼 한 번 움직임에 올라갈 때 2초, 내려올 때 2초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코어가 작동이 됩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다면 허리 바짝 세우고 이 동작만 한 20번씩 하면 아마 땀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발씩이 잘 되면 두 발로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코어가 잘 만들어집니다. 보통 코어 운동들은 맨몸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헬스장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보통은 회전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케이블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잡고 내 몸을 이렇게 돌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복사근, 외복사근이 이렇게 꼬여지면서 운동이 되거든요. 그런 운동들을 하시면 좋아요. 내 허리가 괜찮은 상태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허리가 괜찮은지를 자가 진단하려면 아마도 첫 번째는 통증이 없어야 되겠죠.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연해야 돼요. 그 유연함은 제가 옆으로 앉아서요. 반대쪽 한쪽 다리를 위로 올리고요.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올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쭉 잡아 당겨서 반대쪽 겨드랑이에다 가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작이 잘 안 되면 고관절이 좀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갈 만큼 돼야 돼요. 아마 남자분들이 잘 안 될 거고 여자분들은 이게 너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으로 내가 스트레칭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스트레칭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작을 했는데 발이 잘 안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면 난 좀 뻣뻣하구나,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우선은 규칙적으로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루고루 예를 들어 유산소도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칭이랑 고루고루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돈을 모으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모아서 은행에 두면 얘는 절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만든 근력은 내년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만든 스트레칭 유연성도 내년까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돈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이 없는 상태에서의 돈은 쓸모가 없거든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돈보다 더 좋은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잘 지키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인체에서 허리는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동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쓸 때 이 허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팔도 힘이 떨어지고요. 다리도 힘이 떨어집니다. 이건 일반인뿐만 아니고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허리를 다치면 스포츠의 경기력이 바닥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리는 우리가 생존 또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몇 가지 순서가 필요한데요. 우선 올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을 얕게 말고 깊게 많이 마시고 보통 명상할 때 이런 동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코어의 근육이 충분히 잘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연해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근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몸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